자, 먼저 위에 거. 일단 인수분해가 되겠죠. x 플러스 2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약간 공식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fx가 0이 되는 부분을 알파라고 하면 2000대 fx의 비율을 들어보면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패턴이 나오면 y가 이거보다 큰 거기 때문에 x축 위쪽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x는 알파보다 크다. x는 델타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무슨 알파 델타가 있다라는 말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델타는 우리가 다른 느낌으로 쓸 수 있을 때 알파와 델타의 기준으로 여기가 크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깥 수직선을 그렸을 때 알파와 델타를 잡고 바깥쪽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 그래서 조금 너네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요거를 외우지 않고도 그냥 바로 이걸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fx가 이제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에서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0보다 작은 거니까 x축 아래쪽이라 요걸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이, 안쪽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파, 베타가 있고 안쪽 0보다 작으면 안쪽 0보다 크면 바깥쪽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안 돼.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이제 문제에서 어떤 원리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방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요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y가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여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이 노란색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x의 범위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 2차 부등식의 이제 물음이고 그래서 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라는 거죠. 이때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를 감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느낌인 거지.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해를 구해서 해의 범위를 잡을 수 있어서 그 범위 안에 겹치는 숫자가 3이 마이너스 3이 되고 싶다는 걸 의미해요. 그죠? 그러니까 해의 범위가 나타나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해의 범위가 나타나려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인수분해가 되어야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괜찮니?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런 말을 못하거든. 그래서 7a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x는 2x 마이너스 플러스 7 x 플러스 a 정보다 작거나 자, 요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이제 또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일단 부등호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려고 하는 애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거고 괜찮습니까? 이 부등호는 그림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이 등호도 그림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림은 요거야. 요거랑만 관련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인지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2분의 7 사이에 누가 큰지 작은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까지 해놓고 여기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원래 해의 범위를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3을 갖고 싶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을 포함하는 어떤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되냐 안 되냐 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 범위는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2분의 7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잖아. 0보다 작은 거.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3 여기 있잖아. 그죠? 마이너스 3을 포함을 안 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안 되나 보다 라는 걸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요게 된다고 하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얘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를 원해서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여기다가 표현을 해줄 건데, 정수가 마이너스 3만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해서 이런 느낌이면 무난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겹치고 이 겹친 부분에서는 만족하는 정수가 마이너스 3밖에 없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전체적인 느낌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 범위가 만족되고 거기 안에서 정수가 마이너스 3밖에 없구나. 이게 첫 번째 단계. 괜찮습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니네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져.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싶어. 그러니까 왠지 그냥 끝에 이렇게 맞추고 싶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일 무난한 형태, 노란색 같은 느낌으로 먼저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양 끝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마이너스 a가 여기 사이에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마이너스 a가 좀 작아져가지고 마이너스 2까지 오는 이런 그림일 때는 여기가 겹치니까 만족하는 정수가 마이너스 3밖에 없나? 이걸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흰색은 마이너스 2를 안 갖고 가. 흰색에는 마이너스 2가 없거든. 그래서 빨간색이 마이너스 2를 가져도 마이너스 2는 동시에 만족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마이너스 3뿐이네? 내 말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는 얘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돼도 마이너스 1이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흰색은 마이너스 1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겹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전히 여기만 만족되고 그때 정수는 마이너스 3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같아도 되네까지 가능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 실제로 니네가 공부할 때, 이 내용을 공부할 때 어려운 건 이 부분이 어려워. 여기를 갔다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생각보다 헷갈려. 많이 헷갈려. 알겠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 괜찮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자, 또 질문.
2-3번. 해를 받지 않도록. 자, 일단 위에 거랑 밑에 거 일단 먼저 해를 따로따로 한번 구해보죠.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안 풀어는 학생들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얼른. 자,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니네가 2차 함수 그림을 머릿속에 계속 넣는 게 중요한데 난 죽어도 못 넣겠다 라고 한다면 뭐 외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이, 요보다 작으면 사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든 그림을 그 머릿속에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다 그림 그려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요거 양변에 3을 나누고 그 다음에 A를 더하면 여기까지. 여기에서 1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절대값 x가 예를 들어 5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런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절대값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런 식으로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바로야.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섞는데 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정확한 해 2부터 7까지 먼저 세팅을 하고 이제 얘를 보는 거죠. 얘가 무난하게 요런 데 있으면 좋겠다. 그럼 겹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요렇게 식을 하나 쓰고 그리고 무난하게 요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해가 나오거나 여기서 해가 나와도 돼요. 알겠죠? 둘 다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또는 여기서 해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아.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크기 비교하는 건 여기만 보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3분의 8과 2를 비교했을 때 2가 더 커. 이게 첫 번째. 괜찮습니까? 여기 색칠 안 하고 여기도 색칠 안 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2랑 이렇게 겹쳐진다 하더라도 2가 둘 다 비어있기 때문에 2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같은 해는 없는 거죠. 해는 없다. 같아져도 해는 없다. 요 말이 필요해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 여기 요거 있고 요게 있는데 얘가 더 크죠? 마찬가지로 둘 다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아져도 겹치는 해는 없다. 같아져도 겹치는 해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같아져도 해는 없다. 겹치는 해는 없다. 그럼 여기서 해 범위 구하고 여기서 해 범위 구하면 되죠? 괜찮니? 할 수 있겠어? 됐어요? 자, 또 질문. 또 질문. 또 질문. 또 180쪽에 10번 두 건이 모두 1보다 크다. 일단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래? 그림 한번 그려볼래요? 2차 함수 그림. 2차 방정식인데 왜 2차 함수 그림 그려요?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방정식과 함수는 다르지 않다. 같은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것이다. 아유.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분명의 근 알파, 베타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9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의 근이니까 알파와 베타는 x 절편이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오른쪽.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같아도 돼요. 그래서 일단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이유는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작다는 실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괜찮죠? 이해되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 x절편이 두 개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판별식이 0이랑 같다라는 건 x절편이 한 개 있는 거니까 접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특별한 케이스보다 무난한 케이스를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하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두 점에서 만나는 걸 그리는 게 원래 무난한 그림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려졌으면 두 번째 f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자,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이 이 사이에 있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으면 함수값이 음수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걸로 우리는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마이너스 1은 없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는 x 절편이 2개 또는 1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다음 세 번째 1번과 2번에서는 뭘 또 설명할 수 있냐면 이것도 돼요. 이 그림도 얘네 둘을 다 만족해요. 괜찮습니까? 이 그림도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근데 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싶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림이 왼쪽에 있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추계방정식이 여기 있으니까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걸로 그림이 오른쪽에 있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그림을 정확하게 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풀어봐. 자, 그럼 판별식 a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짝수 공식. 판별식도 짝수 공식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짝수 공식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야. 무조건 써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f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2a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은 두근의 합의 반이니까 a죠. a. 괜찮아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바꿔 다 써보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을 색칠하고 요렇게 3을 색칠하고 요렇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여기가 겹칩니다. 괜찮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a의 최소값은 3이 되겠죠. 자, 또 셀몬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라고? 12번.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보다 크다. 자, 여기서 꼭 니네가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외우고 있어도 괜찮아요. 닮음을 이용한다.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게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 삼각형이랑 다 닮음이야. 괜찮아?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가 1대1이잖아. 괜찮아? 12, 12니까. 그럼 여기도 1대1이고 여기도 1대1이야.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가 A니까 여기도 A. 여기가 A니까 여기는 12-A고 여기가 12-A니까 12-A, 12-A가 되는 거지. 괜찮아요? 요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게 중요해. 이 문제. 그 다음부터는 다 계산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각의 넓이보다 크네.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의 제곱보다 커야 되고, 요 밑에 넓이 2분의 1의 12-A의 제곱보다도 커야 되겠지. 괜찮아요?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할만하잖아. 오케이? 자, 또 이거 계산은 니네가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할만해. 양변에 2 곱하고 시작하면 되겠지? 괜찮지? 또 질문 한번 해주세요. 없어요? 할 수 있겠어?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 평면 좌표라는 걸 할 거예요. 평면 좌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도 그림 막 생각해야 돼서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 없이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그림을 풀어야 되거든.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무조건. 그래서 점점 그림에 대한 중요도를 높여나가는 시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학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대수의 영역이 수를 보통 다루는 건데 이 대수의 영역이 방정식과 함수를 다뤄요. 나중에 가면 숫자를 다루다가 그 숫자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는 게 방정식이고 방정식을 일반화하는 게 함수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함수에서 x절편 구하는 게 그냥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죠? 2차 함수에서 x절편 구하세요 해서 y에다 0만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함수를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 함수를 공부할 때는 당연히 x가 선택이 되면 짝을 이루는 y가 나타날 거고 순서상 잡고 그 순서상에 대한 점을 콕콕콕콕 찍다 보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그 그래프를 우리는 좌표평면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고. 이해되죠? 좌표평면 위에서 이 점이나 도형이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서로 있냐라는 거.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어떤 게 있나? 직선과 점 사이의 위치 관계는 어떤 게 있냐? 점은 좌표평면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싹 읽어봅시다.
문제는 풀지 마시고 여기 뒤에 읽을 수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갔다 와. 생선 빨리 먹어. 빨리 갔다 와. 갔다 오세요. 읽어보기만 하세요. 읽어보기만. 이런 걸 배우는구나 까지만 기억 안 해도 돼요. 자, 봅시다. 우리 오늘 중학교 때 거 좀 싹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중학교 때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운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냐면 어떤 점이 있다. 좌표 평면이 있어가지고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이런 느낌으로 뭐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다. 그래서 X축과 Y축은 좌표 평면 위에서 4분면 위에 있는 건 아니다. 그지요? 그리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고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양수, 양수.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음수, 양수. 3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음수, 음수.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양수, 음수의 개념이 있었다. 괜찮죠? 요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당연한 건데도 이상하게 잘 안 돼.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또 뭘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최단 거리. 거리라는 건 항상 최단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최단 거리를 계산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중1 때 이제 뭐 원에 관한 이야기를 또 잠깐 배우잖아요. 그죠? 중1 때 배운 게 요거죠.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죠.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걸. 보통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워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배우죠.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이 각이랑 이 각은 같아. XX라고 할까? 이렇게. 자, 그리고 수직이니까 이 각이랑 이 각도 같겠네.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괜찮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야. 이렇게 이걸로 그려줄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야. 왜 합동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반지름 길이 같고 그 다음에 빗변 둘 다 가지고 있고 둘 다 수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HS 합동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이렇게 같고 됐습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같다는 설명,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다는 설명이 또 가능하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인데 요 부분 요 삼각형이 꼭지각을 2등분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옆으로 뉘어져 있는 거.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뉘어져 있는데 꼭지각을 2등분했네. 이렇게. 꼭지각을 2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2등분 하잖냐.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만 한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는 뭘로 하냐?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냥 너 알지? 하고 그냥 넘어가나? 원바퀴 한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가 같다? 중3 때는 보통 이거 쓰죠. 이각의 합이라 이각의 합. 요 두 개의 합은 180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괜찮아요? 요거 왜냐하면 이 사각형은 내각의 합은 360도인데 맞아요? 요 사각형 안쪽에 있는 내각의 합은 360도인데 위아래 더했을 때 180도 아니냐라는 거죠. 90도 90도 괜찮습니까? 그럼 얘네들 더했을 때도 90도 90도 얘네들도 더해서 180도가 나와야 다 합쳐서 360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 각의 외각과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 원주각 사이의 관계까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에는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갑자기 의도치 않게 이상한 풀이들이 막 나와. 그리고 답지에 있는 풀이보다 내가 푼 풀이가 훨씬 더 간단할 수도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 문제를 맞췄는데 겁나 복잡하게 푼 거일 수도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개념에 한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상하게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아. 그럼 물어봐야 돼. 답이 맞아. 내가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까? 라고. 그럼 선생님들이 그것도 맞는데 이 방법이 조금 쉬울 거야. 라고 정리를 해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부분은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맞췄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 부분은. 됐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중학교 때 뭐 배우죠? 중학교 1학년 때 니네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이런 거 배웠지? 맞아요? 기억나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니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니면 2학년 때 기하라는 걸 하게 되면 니네가 이과를 가서 기하라는 걸 하게 되면 거기에서 공간도형이라는 파트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도는 나오고요. 정십이면체나 정이십면체는 안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때 중2 때는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죠. 그죠? 그래서 니네가 생각해야 될 게 일단 평행사변형은 한 쌍이 평행하고 위아래에 있는 각을 더하면 180도다라는 건 알아야 돼요. 알겠죠? 평행사변형에서 위의 각이랑 밑의 각 더했을 때는 180도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에서는 니네가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마주보고 있는 애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이거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대각선을 이렇게 이어주면 대각선이 서로 2등분 된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넓이가 2등분이 된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니네가 풀고 있는 문제들에서 다 나올 내용이야.
평행사변형이 있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정확하게 이거 두 개 합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넓이가 2등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를 더 긋잖아? 그러면 넓이는 4등분 되는 거예요. 괜찮죠? 얘랑 얘는 합동이고 얘랑 얘는 합동이죠. 괜찮습니까? 넓이가 정확하게 4등분이 된다.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에서 또 알아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 있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넓이를 2등분한다. 이게 어디를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나가도 상관없으니까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넓이를 2등분한다. 윤주야 알겠지? 됐죠? 넓이를 2등분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마름모. 마름모에서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수직 2등분한다. 이 성질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을 2등분한다라는 거. 요렇게.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평행사변형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을 거야. 니네가 사각형의 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완벽한 사각형, 얘보다 조금 더 완벽한 사각형,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완벽한 사각형이 뭐 정사각형이겠지.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완벽한 사각형 중에 직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발전해 나갈수록 앞에 있는 성질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마찬가지로 얘도 넓이를 2등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얘 성질 뭐 대각선을 보면 서로 2등분한다. 여기서도 그대로 다 만족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직사각형이 있을 때 대각선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것도 다 아예 다 같다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정사각형은 앞에서 나오는 공식들을 다 알아야 된다. 앞에서 나오는 성질들을 다 만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 다음 니네가 삼각형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 삼각형에서는 외심 내심 하면서 배웠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 자,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보고 우리는 외심이라고 한다. 됐죠? 여기 그래서 외심 같은 경우에는 각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괜찮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외심을 찾는 방법,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는다.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는다. 요걸로 우리는 외심을 찾을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외심에서는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각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외접원에서 니네가 특별히 기억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요거 기억나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에는 외심이 항상 존재한다. 기억납니까? 이거는 진짜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외접원의 빗변의 중심, 이게 외심이 될 거고 이게 한쪽이 반지름, 뭐 빗변의 길이가 그냥 지름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일 때도 요 거리랑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다 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내접원일 때는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괜찮습니까?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원래 내저번의 성질 중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뭐 그런 것도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단은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뭐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나올 수 있어서 이때는 니네가 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R 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A, B, C라고 한다면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그래서 요 길이가 B-R이고 요 길이가 A-R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A-R, B-R 더하면 C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C 넘어오고 R 두 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에서 빗변의 길이를 빼면 이렇게 지름이 나온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이 삼각형의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2분의 AR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BR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CR 해서 얘네 둘 더한 게 삼각형 ABC 넓이가 됩니다. 괜찮죠? 이것도 해줘야지. 자, 우리는 이제 배웠어요. 여기 변의 길이가 있으면 마주보고 있는 점의 문자를 보통 같게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B면 여기에 문자가 B인 게 좋고요. 여기가 C면 여기가 C면 좋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우리는 2분의 R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한다. 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중2 때 우리가 닮음이라는 걸 배우지. 그래서 닮음이라는 걸 배우면서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을 배웠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데 A 대 B는 M 대 N 내각의 이등분선일 때 쓰는 공식입니다. 알겠죠? 얘는 공식이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 그냥 모르면 안 돼. 무조건 그냥 식에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외각의 이등분선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 이렇게. 그래서 A 대 B는 M 대 N.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A,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A 대 B는 C 대 D 만족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대 A는 C 플러스 D 대
C 만족해야 돼요. 보여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대 B는 C 플러스 D 대 D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 대 A 플러스 B는 E 대 F 만족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 비례식이 닮음일 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중학교 2학년 때 써먹는 것들 중에 얘는 진짜로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중3 때 배웠던 것들은 변의 길이에 관한 것들보다 각에 대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중3 때 배웠던 내용들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피타고라스는 많이 쓰겠지. 이것도 중학교 2학년 건가? 피타고라스 많이 나오겠지. 피타고라스는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수직선이 있습니다.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5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5-1입니다. 그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무조건 빼는 거죠. 괜찮습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무조건 양수 값이 나오는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항상 남거든. 이게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7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7을 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 돼서 5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음수여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무조건 거리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A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A라는 수직선 위에 A라는 위치에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수직선상에 뭐 B라는 위치에 있대. 근데 A가 큰지 B가 큰지 나 몰라. 괜찮죠? A가 큰지 B가 큰지 내가 잘 모르는 상태다.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생겼다면은 A-B로 거리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인지 모르잖아. 지금 문자가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니까 그럼 난 이것도 설명하고 싶고 이것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괜찮습니까? 얘도 표현하고 싶고 얘도 표현하고 싶어?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이 절대값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얘가 그대로 나오고 싶어? 그럼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A가 커야 돼 라는 뜻이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고 싶어? 그러면은 B가 더 커서 얘가 음이어야 돼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으로 보통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얘가 괜찮죠? 자, 그러면 자, 문제 A라는 점이 3에 있고요. 수직선상에 B라는 점이 10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X인데 AC의 거리 더하기 BC의 거리가 7이 되고 싶다. 10이 되고 싶다. 좀 더 크게 할까? 12가 되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심 한번 세워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풀어서 푸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딱딱 써서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서술형으로 길게 문제를 냈을 때 되게 복잡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A에서 C까지의 거리를 재야 돼. 됐지? 식을 뭐라고 쓸래? 지원아. 300x 절대값이. 뭐라고? 절대값을 먼저 말해. 절대값 절대값 300x. 3 빼기 x. 난 x 빼기 3으로 하겠을 거야. 자, 3 빼기 x랑 x 빼기 3이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절대값 안에서 x 빼기 3이랑 3 빼기 x는 같은 건데 요거보다는 니네가 요게 훨씬 더 익숙해요. 알겠죠? 이거 익숙한 대로 쓰세요. x가 큰지 3이 큰지 내가 모르니까 굳이 3에서 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 bc는 x 빼기 1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평면 좌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수직선 그려가지고 x의 위치를 찾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쓰면은 절대값이 있는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절대값이 있는 1차 방정식은 절대값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푼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x가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을 때, x가 10보다 클 때, 10 딱딱딱 써서 내가 원하는 합수 찾으면 되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요렇게 바뀌면 요렇게 될 테니까 절대값이 있는 1차 분응식으로 바뀌는 거지. 맞아요? 여기서도 구간 나눠서 식 3개 써서 내가 원하는 구간을 직접 찾아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문자가 있을 경우에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모르니까 절대값으로 거리를 표현한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괜찮지?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좌표 평면 사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여기를 A 플러스 A, B, 여기를 C, D라고 합시다. 됐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최단 거리를 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재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뜻하는 바가 길이는 여기가 A고 여기가 C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C-A예요. 내 말 이해하죠? 이 길이는 C-A예요. 그런데 뜻하는 바는 X 사이의 거리 차입니다. 이 말 알아듣겠어요? X와 X 사이의 거리 차이. 내 말 이해하죠, 이거?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 y값이 b고 여기에 y값이 d야. 됐죠? 그래서 이 길이는 d-b인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y 사이의 거리 차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거리가 여기서 말하는 C-A고 여기서 말하는 D-B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걸 X라고 할까? 피타고라스로 X의 제곱은 C-A의 제곱 D-B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럼 X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됐지?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애는 좌표를 아는데 어떤 애는 좌표를 몰라. 그럼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내가 잘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3과 A 4,x 사이의 거리가 5가 되고 싶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A라고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A가 3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빼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공식처럼 이걸 외우지 말고 x 사이의 거리차이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이거나 같은 거라. x 사이의 거리 차이. 아까 수직선에서 거리 차이는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거라며.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든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든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 사이의 거리 차이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든 상관없고 y 사이의 거리 차를 계산할 때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을 정해놓고 숫자를 대입하는 느낌이 아니라 직접 니네가 공식을 만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알겠죠? 피타고라스를 니네가 직접 이용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알겠지? 니네 머릿속에 공식이 딱 박혀 있어서 거기에 숫자를 대입하는 느낌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니네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무조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다. 좌표평면에서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여기를 4,a라고 써도 좋고 여기를 1,3이라고 써도 좋아요. 됐죠? 왜냐하면 이 그림은 내 상상 속의 그림을 그린 거잖아. A의 위치를 모르는데. 그죠? A의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림은 내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여튼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대각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 대각선의 길이를 계산할 때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 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피타고라스에서 우리가 어디를 계산을 해야 되냐면 x 사이의 거리와 y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x 사이의 거리는 얘는 1이고 얘는 4니까 한 방향으로 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리는 3 차이 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거리는 3 차이 나는 겁니다. 공식에다 대입해서 1-4라고 쓸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4-1이라고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값만 봤을 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4니까 3만큼 차이 나는 거구나. 그냥 그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a가 3보다 큰지 작은지 내가 모르잖아? 이해됐죠? 근데 뭐 여기 보세요. 3-a나 a-3이나 절대값을 씌우면 똑같다며. 맞지? 그래서 니네는 여기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됐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됐지? 피타고라스를 쓸 때, 요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을 하는 거잖아. 괜찮지? 자, 봐. 절대값 x는 루트 x의 제곱이랑 같다고 배웠어요. 절대값 x를 제곱하면 여기를 제곱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 이렇게. 그지? 밖에 있는 제곱이랑 루트는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x의 제곱이 나오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3-a의 제곱을 쓰든 a-3의 제곱을 쓰든 어차피 똑같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식을 쓰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빼야지 라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니네가 원하는 식을 쓰란 말이에요. 알겠죠? 숫자를 대입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 x 사이의 거리 차이와 y 사이의 거리 차이를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3의 제곱 a-3의 제곱 이게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쓴다면 이제 a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넘어오면 a 값이 뭐예요? a-7, a 플러스 1. 그래서 a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당연히 모르면 안 되겠지만 이 공식이 나온 이유가 피타고라스이기 때문에 이 피타고라스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x 사이의 거리 차이와 y 사이의 거리 차이로 하는 것이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식이 보통 어떤 식으로 쓰여지면 좋냐면 문자의 부호가 양수인 게 좋아요. 알겠죠? 뭐 2-x 이런 것보다 뭐 x-2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좋아. 웬만하면. 알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마이너스 2,a랑
4,1. 자, 두 점 사이 거리가 10이 되고 싶다. 해보세요. 자, 머릿속으로는 이걸 생각을 하는 거고, 어차피 피타고라스를 쓸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걸 계산하는 거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x 사이의 거리 차이는 얼마야? 라고 이야기하면 공식처럼 4-2의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x 사이의 거리. 알겠죠? 그냥 6이라고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y 사이의 거리 차이는 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과 a 사이의 거리 차이잖아. 그래서 니네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계산할 때 얘는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놓고 왜 얘는 1에서 a를 빼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식이 한 방향으로 빼서 식이 만들어져 있잖아. 이게 니네가 중학교 때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걸? 여기를 x1, y1, 여기를 x2, y2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x2 x1의 제곱, y2 y1의 제곱의 루트 뭐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 그래서 니네가 꼭 같은 방향으로 빼야 되는 줄만 안단 말이야. 그러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공식을 외워서 저기에다가 니네가 알고 있는 좌표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가 10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1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은 10의 제곱입니다. 해서 a-1의 제곱은 얼마냐? 64.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식을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런 식을 열심히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을 하면서 완전 제곱꼴로 모양을 만드는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원래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 그런데 그 사이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해 구하기라고 배운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이제 니네는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걸 만나면은 식을 전개하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a는 9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7이 되기도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같은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이 있고 b가 예를 들어서 5,4가 있는데 x축 위에
위에 한 점 P가 있어서 A에서부터 P까지 거리랑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같다. P 좌표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X축과의 거리 A라는 점과 X축 위에 있는 어느 점, 그 다음에 저기 얘랑 X축 위에 있는 어느 점,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1,3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고 5,4가 여기 어딘가 있어서 거리가 같은 지점이 어딘가에 있겠다는 거지. 이 점의 좌표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P점을 찾아야 되는데 P점에 관한 설명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모르는 점을 좌표로 내가 설정해주는 작업, 모르는 걸 문자로 정해주는 거, 이거를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A, 0이라고 해야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 왜냐하면 X축 위에 있는 점은 Y 값이 0이거든.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A, B라고 쓰는 학생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 모르는 좌표니까 A, B라고 해야지 라고 하는 학생들 많거든. 근데 이 문제를 보고 A, B라고 점을 찍고 시작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알겠지? X축 위에 있으니까 A, 0이라고 점을 찍고 거리식을 쓴 다음에 같다라고 식 쓰면 됩니다. 자, 해보세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라. 자, AP 길이를 계산하고 싶어요. 자, AP를 계산하려면 루트 X 사이의 거리 차이 A 플러스 1의 제곱 Y 사이의 거리 차이 3의 제곱 요겁니다. 괜찮아요? 요 공식에다가 대입하고 있는 거 아니야? X 사이의 거리 차이와 Y 사이의 거리 차이를 따로따로 계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X 사이의 거리 차이는 A-5의 제곱 Y 사이의 거리 차이는 4니까 16 4의 제곱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25, 16, 42 요렇게 없어지고 12A는 얼마야? 마이너스 32 맞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A는 12분의 마이너스 32 어?
그냥 똑바로 한 거 아니야? 맞겠지? 괜찮아요? 30이라니. 어디가? 요거? 마이너스 31이 아니라 그냥 31. 그냥 30일이야? 얘가 일로 그러네. 자, 그래서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문제를 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가 같게 안 나오고 나는 길이비가 1대2가 되고 싶어요. 라고도 문제 낼 수 있겠지. 내는 사람에 따라서. 이해되죠? 이거는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야. 괜찮지? 이거 아니면 X축이 아니라 Y축을 잡고 Y축과 어느 점이 있어가지고 거리가 같아요. 라고 문제 낼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됩니까? 아니면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니야. 어느 직선 하나 잡아놓고 직선 이렇게 마무근 하나 잡아놓고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아요. 라고도 문제 낼 수 있잖아. 괜찮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직선의 이름이 y는 2x라고 할까?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뭘로 잡으면 좋아요? 기범아? 이 점 뭘로 잡으면 이뻐? 문자를 잡을 때. 이 식 위에 있잖아. 이런 느낌으로. A, A,2A라고 문자를 잡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모르는 좌표를 문자로 잡을 때 이 식 위에 있다라는 느낌을 살려주면 된다. 괜찮아요?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A 좌표가 1,2고 B 좌표가 3,5인데 C 좌표가 직선 y는 2x 플러스 1이 있어서 위에 점 C가 있는데 AC 길이의 제곱 더하기 BC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나는 C 좌표를 뭘로 잡는다? 기범아? C 좌표를 A, 2A? 여기 왜 2A가 된지 이해 안 됐어, 여기서? X가 A일 때 Y값 어떻게 구해? X가 A일 때 Y값 얼마 그래서? 뭐라고? X가 A일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C 좌표가. 할 수 있어요? 모르는 좌표를 내가 미지수로 찍는 행동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내가 써주니까 그런 갑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 쓴 다음에 A에서 C까지의 거리. 어떻게 쓸래? 윤서야? A에서 C까지의 거리? X 사이의 거리? 더하기? 그냥 계산해. 뺄셈이야. 됐죠? 자, 다시 한 번 더. 두 점 사이의 거리, X 사이의 거리나 Y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보여줄 것처럼 계산할 수 있는 걸 억지로 식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2-4 이런 것들은 식으로 쓰는 거 아니야. 그냥 계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하기. 자, C에서 B까지 거리 제곱
이것이 전개하면 A에 관한 2차식 나오죠.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판단해서 꼭지점 찾으면 되죠.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상황 이해됩니까? 그냥 식 쓰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참아.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2개가 있으면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좌표 평면 위에 점이 3개가 있으면 당연히 삼각형을 만들어 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하는 문제를 낸단 말이지. 그래서 니네는 삼각형에 이름이 붙으면 무조건 세 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세 변의 길이를 계산해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고,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면은 정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해보는 거야.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이 직각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도 만족하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괜찮지? 거기에다가 만약에 직각도 아니야, 이등변도 아니야, 정삼각형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피타고라스에서 예각과 둔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긴 변을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예각이라고 배웠고, 가장 긴 변을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둔각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삼각형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 자,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괜찮지? 자, 성분 AB를 구해보자. 자, 헷갈려 하지 마세요. 공식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X 사이의 거리 차이, Y 사이의 거리 차이입니다. 피타고라스예요. 윤주야, X 사이의 거리 차이 얼마? X 사이의 거리 차이. 그럼 피타고라스 쓸 때 여기 뭐라고 써? 다시. 공식 아니라고? 공식 아니야. 공식 생각하지 마. 4 마이너스. 그러니까 공식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여기가 X 사이의 거리 차이고, 여기가 Y 사이의 거리 차이야. X 사이의 거리 차이를 내가 알아. 이걸 공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X 사이의 거리 차이가 얼마야? 얼마? 5잖아. 5잖아. 마이너스 1이랑 4니까 5잖아. 그럼 여기 X 사이의 거리 차이를 5라고 알고 있으니까 식 뭐라고 써? 요 길이가 5라니까? 밑변? 피타고라스 할 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이잖아. 이게 5라니까? 그럼 15 뭐라고 쓰냐고? 5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뺄셈 하는 거 아니라고? 이 공식 쓰는 거 아니라고. 알겠지? 5의 제곱 더하기 여기 x, y 사이의 거리 차이 얼마야? 그래서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공식이 연연하면 안 돼요. 두 점 사이 거리 계산할 때.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34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식에다가 점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지만 그렇게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자, BC 길이는 예은아 X 사이의 거리 차이 얼마? 그럼 여기가 Y 사이의 거리 차이?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 돼 이거? 68되나? 68되나 이렇게? 괜찮아요? 이해됐죠? 다음 세 번째 AC 사이의 거리 차이. 자, X, A랑 C 사이의 거리 차이. X 사이의 거리 차이 얼마야? 그럼 3의 제곱, Y 사이의 거리 차이. 5의 제곱.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게 얼마냐, 루트? 34. 괜찮죠? 일단 두 면의 길이가 같지? 이등변 삼각형이야. 거기서 끝내지 말고 피타고라스를 해보라고요. 피타고라스를 하면 만족해야 하네요? 만족하죠? 그러니까 니네는 어디가 직각이고 어느 변의 길이가 같은지까지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가장 긴 변이잖아. 그지? 괜찮아? 여기가 BC 뭐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거고.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선분 BC가 빗변이고 AB랑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변의 길이만 딱딱딱 구해서 길이 확인하고 피타고라스 하면 돼요. 괜찮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설명한 거냐면 186쪽까지 설명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86쪽까지 풀고 그 다음에 유형편까지 풀면 됩니다. 제일 앞에다 써놓으세요. 여기 내가 뭐 붙여준 거 있잖아. 거기에다가 우리가 오늘 뭘 배웠고 어디까지 할 거다. 숙제는 뭐다. 딱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